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회계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 1분기 어닝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을 짚어드렸죠. 환경분담, 그러니까 카본 에미션 크레딧이 없으면은 테슬라는 흑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회사들과는 완전히 어떤 수익 구조라든지 돌아가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테슬라의 숏을 거신 분이라 좀 믿기는 힘들지만 의혹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저는 전문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이번 기회에 이런 회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면서 왜 전문 회계사가 있고 회계 법인이 있고 왜 회계 기법이 다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계 장부를 보면은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해 보면서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원가가 얼마고 이득이 얼마가 나는지를 쓰면 되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테슬라 같이 큰 회사라면요. 예를 들면 이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모두 겪는 문제더라고요. 배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큰 배를 만약에 계약을 수주했다 그러면은 그 배값은 굉장히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지어지는 동안 이 금액을 어떻게 치룰 것이며, 왜냐면 배가 다 인도된 다음에 돈을 그냥 한 방에 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이 너무 크죠. 테슬라도 이건 차니까 규모가 좀 작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계장부에 넣을 거냐는 거죠. 물론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의 디파짓은 어떨까요? 지금 벌써 예약자가 60만 명도 넘었는데 그것에 대한 디파짓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캐시로 들어왔지만 그건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델 Y나 모델 3, 모델 Y의 취소가 좀 있지만 모델 Y의 디파짓은 어떻게 회계장부에 넣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숏을 치신 분들이 항상 회계장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 돈이 과연 받을만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장부상은 내가 다른 회사라든지 어떤 소비자한테 받을 돈이지만 그 소비자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돈을 못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법안이 있고 기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대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항상 이 숏을 치시는 분들의 항상 의혹,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카본 에미션 크레딧이 받을 수 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카본 에미션 크레딧에 대해서 탈퇴를 한 상황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으나 이거는 누구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전문 회계인이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뒤에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환경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리스 프로그램, 특히 차는 리스가 이제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지만 솔라셀 같은 부분들, 실제 리징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기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를 얘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런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판별해주는 사람이 없냐? 저는 그래서 매우 미국의 이런 인디펜던트한 기관들의 말들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우리에겐 SE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의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다면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SEC가 얘기해서 이거 판별해 줄 겁니다. 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SEC가 나서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줄 겁니다. 이것들은 정치적인 거나 법안적인 거나 회계적인 면으로 인해서, 왜냐면 이 회계장부를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 너무 테슬라에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분식회계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관리 감독하는 이런 훌륭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의 판단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SEC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의혹이 있구나 라고 그냥
그러니까 워낙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뒷이야기를 본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뜨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굳이 이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테슬라의 회계에 대해서 한번 구글링을 해보면요. 테슬라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어서 의혹들이 그냥 꾸준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현지 반응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님의 그 트윗 때문에 지금 이게 난리죠. 이게 핫하지. 머스크님이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테슬라 주식이 너무 비싸다는 언급을 하고 바로 그 트위터 직후 주식이 10%가 내려갑니다. 이거 참 웃긴 일인데요. 아니 자기 회사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니. 이것 때문에 지금 반응은 이게 지금 제일 핫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SEC는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스크님의 발언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발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워낙 숏을 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머스크님이 그런 말을 하시죠. 이제 내가 주식 그냥 다 사서 이슈가 안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했다가 SEC에서 왜냐면 지금 회사 CEO가 주식을 엄청 사겠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니까 SEC가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해서 심지어 머스크님한테 벌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체어맨에서도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SEC는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계 같은 경우도 SEC의 판단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 분담, 그러니까 카본 에미션 크레딧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공증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검증을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 테슬라 주식이 이게 트윗을 한방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좀 악조건들이 나와서 주식이 대부분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물론 이 머스크님의 트윗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죠. 왜냐면 그 말하고 10%가 날아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전문 회계인이 와도 이것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가장 잘 알 사람은 머스크님입니다. 이런 뒷배경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머스크님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회사 주식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안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차차 밝혀지겠죠? 이게 지금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큰 회사의 CEO라면 어떤 이런 발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게끔 한 뒷배경이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오늘 기사는 다 이걸로 도배됐는데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와도 뭐 어떻게 판단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SEC가 이거는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법정 싸움을 가려야지 이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언급들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그러니까 CEO가 얘기해서 자사 주식을 올려서 이제 불법적인 행위로 이제 간주돼서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지금 반대죠. 주식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언커먼하고 뭐 어쨌든 주식이 내려갔으니까요. 이게 일리거리냐 아니냐 이제 논란인데 자세한 건 역시 SEC의 이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도통 저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깎는 건데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내렸는지 잘 이해가 요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여튼 말 한마디에 전부라고 얘기하긴 쉽지 않겠지만 머스크님 말 한마디에 14조가 날라갔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본 크레딧, 그러니까 에미션 크레딧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재미난 사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익히 모든 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지난 영상에서 카본 크레딧과 캘리포니아가 운영하는 GEV랑은 다른 거 아니냐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비슷한 거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캘리포니아는 미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탈퇴한 거지 주정부가 탈퇴한 건 아니니까요. 주정부 차원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이러니하게 탈퇴는 했지만 완벽하게 탈퇴했다고 보기 힘든 거죠. 주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가 꽤 있으니까요.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자랑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단독으로 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4번째로 전 세계에서 큰 이런 카본 에미션 크레딧을 운영하는 주라는 거죠. 주 하나가. 여기 보면 뭐 1등은 당연히 유럽이고 한국도 있으며 중국의 일부 주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캘리포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시장이 전혀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GEV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동안 테슬라가 이런 환경 부담금, 그러니까 카본 에미션 크레딧으로 벌어들인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벌어들인 돈이 거의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지금 환율로 치면 한 2.5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아왔고, 심지어도 2008년부터 했지만 절반 이상을 최근 3년에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차량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걷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전기차를 만들면은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이 크레딧에 사이버 트럭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법조항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사이버 트럭을 만약 내놓고 테슬라가 많이 팔면은 이 크레딧을 받냐? 아닙니다. 왜 못 받냐면 너무 무거워서입니다. 너무 큰 차기 때문에. 뭐 전기차면 아무리 에미션을 안 내놓는다 할지라도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컨섬션이 커서 그런지 이 크레딧을 사이버 트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게의 제한에 걸려서요. 사이버 트럭을 빨리 내놔 봐야 테슬라한테는 득이 되는 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트럭을 현재 디자인이라면 언제 내놔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캘리포니아의 제로 에미션 비에이클 플랜에 따르면은 대략 예상되는 게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이건 플랜일 뿐입니다. 2027년 정도 돼야 됩니다. 2026년이나 27년. 이거보다 빨리 내놓으면 크레딧을 못 받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이버 트럭을 내놓을 건데 그때 맞춰서 이 크레딧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은 미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바뀐다는 얘기가 계속 이런 면을 보더라도, 안전 규정이나 이런 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면을 보더라도 요건 요 한 면으로만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만 요런 면들도 사이버 트럭이 디자인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나오면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